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중동 긴장에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간 미증시, 은행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가라는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시장이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증시 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양 지수가 모두 파란색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1.52%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하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2% 소폭 하락하면서 2,451.16포인트, 코스닥은 더 내림폭이 큽니다. 1.62% 내려가면서 809.48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예상 체결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삼성전자 0.15%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8,100원 선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기도 합니다. 총 7,514억 원어치를 내다판 삼성전자, 오늘은 0.15%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0.93%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화유 코발트의 강세에도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은 1% 가깝게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호재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또 뚫었다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올해 65% 오른 SK 하이닉스는 4세대 HBM3에 이어서 5세대 HBM3E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68%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0.97% 상승한 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54% 하락하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포스코홀딩스 1.76% 하락한 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11% 소폭 밀리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이 1.7%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14% 하락, 기아는 0.24%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3.86% 그리고 에코프로 3.96% 거의 4%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난주 금요일장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리튬 가격 하락 여파에 따른 양극재 업황 악화로 인해서 올해 에코프로 그룹주는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3.86%, 3.96%, 4% 가까이 빠진 채 오늘 시초부터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회색계 0.47%, 포스코 DX 1.93%, LNF 1.92%, 1위부터 5위까지는 내내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 LNF가 2.89% 지난주에는 빠졌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7% 하락, 그리고 HLB가 이 중에서는 나 홀로 빨간불 켜주면서 0.16% 소폭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0.49%, 펄어비스가 2%, SM도 2.97%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함께 하실 분 모십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CPC 바이오고요.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파마리치가 지분을 꾸준하게 좀 매입을 하고 있었고,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이민구 대표도 2021년에 이제 경영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일단 대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물론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CTC 바이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제나 조루 치료제, 결국에는 하나의 단독 치료제로 이제 계속 꾸준히 실적을 견인을 해왔었는데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품목허가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발기부전이나 조루 치료제에 대해서 이게 복합제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국내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CTC 바이오 자체가 조금 크게 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국내 한 2, 3천억 정도 시장에서 꾸준히 시장을 독점을 해왔었던 상황에서 이제 CTC 바이오가 그쪽 시장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는 대략 한 수조 원대 이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2021년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성장하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지분 17%까지 지분 매입을 한 이유는 일단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GMP 공장을 3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공장이나 이제 등등. 결국에는 이게 GMP 공장을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5년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파마리서치는 하나의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갈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이제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GMP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동물의약품 자체도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는 한 이지바이오와 같이 1, 2위를 다투는 이제 상황에도 있고, 그리고 인체의약품과 같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치료제 관련 이슈도 덩달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게 품목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 성장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장의 CTC 바이오의 모멘텀은 과연 파마리스가 어떠한 스탠스로 지분 개입을 얼마만큼 할지의 여부도 있고, 현재 이민구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향후에 좀 주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분 경쟁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분 매입 경쟁이 붙은 CTC 바이오 먼저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S-오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또 브렌트유가 90달러 상승을 했고, 물론 이번 주말에 이스라엘 통해가지고, 가자지구 이제 침공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에도 좀 유가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S-오일은 3분기 때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2분기 때는 워낙 이제 유가가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면은 3분기 때는 거의 90달러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정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개선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오일의 지분의 한 63%는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가 이제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원유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정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통 한 50%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 해외로 다시 또 수출을 하는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제 EV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만큼 정제 기술을 가지는 정설을 하는 회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S-오일에 대한 향후 실적 증가세가 좀 큰 폭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은 워낙 이제 잘 좋아질 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 이스라엘 사태가 중동발 전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에 대한 정제 마진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스프레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4분기 자체로는 사실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주변국이 아직까지 그 산유국이 큰 산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큰 영향이 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향후에 지금 미국과 사우디 간의 이런 증산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90달러대에서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그건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이 적어도 1억 위안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향후에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석유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S-오일만 봤을 때는
4분기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굉장히 큰 폭으로 잘 나올 것이고 이게 향후에 지속된지 여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고 좀 접근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파란불로 하락한 채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사료와 비료, 농업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PG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은행주 역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2차 전지와 전기차, 자동차는 하락세를 보였고 또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등의 테마 역시도 내림세를 연출했는데 오늘 시장에는 어떤 테마가 또 상승세를 보여줄지 어떤 테마가 하락세를 보여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은 내려갑니다. 1,353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오늘도 상승합니다. 지금 87달러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지수의 모습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62% 하락하면서 2,440.83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1.25% 내려가면서 812.5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양 지수가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검색하고 계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우선 SK 하이닉스입니다. 0.16%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개장하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발 호재가 또 하나 있었죠. 0.16% 시초부터 상승하면서 현재가 124,9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0.23%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두 종목으로 지목이 됐는데 카카오와 호텔 신라가 지목이 됐습니다. 자, 카카오와 호텔신라 지금 불법 공매도 소식 속에서 앞으로 향후의 주가 추이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LS 네트워크스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시초부터 상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LS 전선 아시아가 지난주 금요일장 23% 넘게 급등했고요. LS 네트워크스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베트남 해저 케이블 사업 추진 기대감과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장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세 굉장히 컸고요. 자, LS 네트워크스는 오늘 시초부터 11% 넘는 급등세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급등세를 연출했었던 LS 전선 아시아는 시초부터 2% 넘게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페트로민 바이오, 키타카티 세포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암세포가 모두 소멸됐다라는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회사가 페트로민 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광동제약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23%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2% 넘게 밀리면서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군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IMT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IMT도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EUV 마스크 장비 공동 개발한다라는 사실에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초부터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흥구석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27% 급등했었고요. 한국석유 역시 14%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주죠.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금 LPG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아직은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빅텍 오늘의 일면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이 한 주간 42%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총 1,500억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빅텍 6%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5,6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시에스 살펴보겠습니다.
올랐습니다.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급등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넘게 투자한다라는 계획 속에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줬던 포시에스 오늘도 4% 넘게 급등하면서 3,045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5%, 4%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거를 주가에 지금 반영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80만 원 밑으로 이제 쳐졌고 에코프로 BM도 24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지금 그 손해본 그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은 보이고 있다.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삼성전자 오늘 약간 밀립니다만은 어쨌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0.4% 이렇게 밀려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계속 왔다 갔다는 하죠. 장 초반에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 0.6으로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도 같이 좀 묶어봐서 이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에코프로 BM이 같이 내려가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2% 장초반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부진 이런 여파가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DX에도 미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대성에너지, GSE, 한국석유 뭐 오늘 관심 종목 7, 8, 9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GSE 한국석유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한국석유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맛이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여전히 10위권이지만은 최근에 주가는 이미 조금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5%.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 10위권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관심 있던 주식들, 특히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테마로 올려붙였던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약세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위권의 빅텍 아무래도 방산주 계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순매수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셀트리온 이런 쪽,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카나리아 바이오 그렇고요. S-오일 아무래도 유가 급등하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대, 롯데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이 가장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1.7% 이렇게 끌리고 내려가는 맛이 있고요. 건설업 조금 반등을 하나 싶더니 같이 내려가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중형주가 더 내려가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274계약 플러스를 지금 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에서 261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는 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아 유지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프로그램은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8억, 마이너스 0.7% 내려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좋게 나왔다가 지난주에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BM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주의 약세 영향권에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9% 프로그램은 약하게 프로그램 4억 정도의 순 매수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프로그램 쪽은 좀 엇갈리네요.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들어온 에코프로 BM은 지금 마이너스 0.35% 28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요. 에코프로는 더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더 많이 내려갑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는 35억 정도 순매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하게 프로그램이 들어옵니다. 1% 정도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DX, LNF 같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 상위권에는 한국항공우주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38억 정도 이렇게 사면서 2.5% 이렇게 올라왔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37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0.7% 1위,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삼성전자 플러스 0.6%로 갑자기 올라가네요. 프로그램이
순 매수로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35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LG전자 이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코스닥은 알테오젠 오늘 셀트리온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거죠. 25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DX는 19억 순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에는 오는 LG화학입니다.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하면서 LG화학도 같이 좀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63억 정도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3% 밀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 약하게 프로그램으로 지금 팔고 있고 주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가보죠.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 AI 관련주로 좀 올랐다가 오늘 조금 밀립니다. 3%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HPSP 지난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중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개인들 관심이 계속 높습니다만은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다른 2차 전지주에도 지금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 때문에 이제 워낙 이제 그쪽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양극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사실 상반기 때나 아니나 이제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리튬 가격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난주에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상한가 한 번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번 3분기 실적만큼은 이미 그동안 좀 충분히 양극재 판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컨센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전기차 수요 부진이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저는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조금 단기적인 정체성이 좀 정체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당분간은 2차 전지나 이쪽에 리튬 아니면은 이런 양극재 관련해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말씀 주셨고 자, 관심 종식 다시 보니까 말이죠. 2위권에 흥구석유가 올라와 있고요. 9위에 한국 앙코 유전, 10위권에 한국 석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가 관련주 이렇게 보면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 SO일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유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방산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쪽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들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낮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 초반에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장기화되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불확실성이 이미 한번 겪었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는 의미가 좀 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결국 시작이 이게 유가 때문에 저는 이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나아지면서 이란 쪽에서 배후가 나오지 않나 그런 좀 의심 아닌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오늘 아침부터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속보가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이게 확산되는 여부도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결국에 브렌트유가 급등을 하고 두바이유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환율이나 유가 쪽으로 이제 전이되는 흐름으로 좀 가는 흐름이 여기는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계속 뽑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한미 반도체 그리고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로 말씀드린 HPSP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지금 제가 이게 화면에 띄워놨습니다만은 포워드 PER로 봤을 때 HPSP 28배, SK 하이닉스 29배. 앞으로 1년 후에 EP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지금 보이고 한미 반도체 43배 이 정도 보이는데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밸류 자체는 아직까지는 적정가 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사실 전체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HBM도 향후에 3년, 5년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지금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빨 공급 이슈로 인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이쪽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로 쭉 계속 꾸준히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한미 반도체나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AI 반도체 관련 이제 ETF가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급상에 대한 모멘텀 좀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번 SK 하이닉스도 이런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컨센보다는 조금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나 뭐 HPSP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게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캐펙스 투자가 이번 콩콜에서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흐름 때문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 당사연화 같은 경우는 내년 한 2분기쯤에 이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선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얼마만큼 장비가 수주가 되고 이쪽 시장 규모가 빠르게 올라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시장이 그만큼 얼마만큼 이 규모가 커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AI 반도체 시장이 뭐 자율주행이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빨리 정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로봇 그리고 이제 5G와 같은 시장의 흐름들이 이런 경기 침체 구간이 이제 지나고 났을 때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장비단에 대한 수요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톨의 유창희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코스닥은 1% 넘게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자지구 점령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약재는 지난주 좀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크게 밀리는 것은 에코프로 그룹이 영향일 수밖에 없죠.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실망감을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크게 미룰 만한 악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약간 이제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전체 시장을 조금 억누르고 있는 정도 수준의 하락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이 외국인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장 초반에 소폭이나마 약간의 매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일단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지난 그 명절 연휴 이후 혹은 지난주 초
시장이 급락했었던 흐름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월요일의 모습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난주 어닝 쇼크로 인해서 더 많이 밀리고 있음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의 낙폭 구간에서 오히려 좀 담아봐야 될 하반기 좀 더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뭐 지금은 실적 흐름들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실적을 좀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거나 혹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강한 반등을 주면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좀 보여줬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거거든요. 3분기 실적, 혹은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이 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좀 했었기 때문에 전 실적을 기반해서 주가가 지금 약간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과도하게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혹은 로봇주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이미 지난 9월 달까지 대시세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그 시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고금리가 좀 장기화된다는 부분들 흐름을 본다면 성장주에서 오히려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 혹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배당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남은 한 2달 반 정도 연말 수익 관리를 위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것 혹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좀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장 기대감이 큰 종목보다는 실적 기반의 저평가 종목을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한국석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우려에 석유 관련주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대성에너지, 시간 외에서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2.8 전쟁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2%가 올랐습니다. 자, 3위는 LS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와 함께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한가 혹은 28% 넘는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군들이고요. 자, 4위는 유니드. 역시나 2.8 전쟁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주간 상승률이 13.81%나 껑충 뛰었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5위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친환경 원료 확보로 탄소 중립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1위는 흥구석유 주가 급등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미래생명자원. 역시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3위는 엘컴텍.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속에서 금 가격 상승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금 관련주고요. 4위는 한일사료, 5위는 빅텍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개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LS 네트워크스, 와, 오늘도 강합니다. 26%나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유니드 7%, 코오롱 플라스틱 17%, 대성 에너지도 17%, 한국 석유도 13%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지금 연이어 빨간색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이스라엘 사태가 중동의 어떤 확산으로 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 제품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그 취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뭐 가스라든지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이 워낙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들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응을 하더라도 뭐 제한된 반응을 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할 만한 어떤 그 안정적인 투자처가 별로 없다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난 8, 9월 달 초전도체 이슈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슈 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들 기업의 실적하고 연관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전쟁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수급이 이쪽에 좀 들어와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고점이 어디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이란이 참전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집트가 혹은 이집트라든지 이라크 혹은 뭐 더 큰 뭐 이슈들이 좀 발생한다라면 그것이 마지막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S 네트워크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2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LS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LS그룹 자체가 지난번에 조금 9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나서 후속타가 좀 부족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LS 네트워크스가 지금 유일하게 주가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 전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00원 이상에서는 좀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비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 오늘 약간 곡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그 곡물 창고가 좀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좀 있으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추세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주가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테마로 단기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두 달간 초전도체와 양자 암호가 그랬듯이 갑작스럽게 몰렸던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 러우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속에서 관련된 테마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고요. 자,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6,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가 상승하면서 지금 곡물주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가 타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흥구석유 역시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3%, 빅텍 10%, 엘컴텍 13%, 미래생명자원 8%. 지금 이 대부분이 이팔 전쟁에 관련된 테마들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흥구석유, 뭐 미래생명과학, 뭐 한일사료, 엘컴텍 모두 뭐 빅텍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모두
이스라엘 사태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초반이라 그러면 뭐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좀 과도한 상승이 좀 먼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흐름을 본다라면 많은 종목군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237개, 하락 종목이 거의 1,300개 종목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하락 압력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코스피를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뭐 4%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다 끝났느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TCC 스틸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그나마 연출을 좀 시켜주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신고가입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운, 코스닥은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고 코스피도 한 7, 8%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줬는데 뭐 TCC 스틸은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강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TCC 스틸이라든지 혹은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어쨌든 셀업체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LG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규모 공장의 신규가 투자가 된다라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 관련해서의 어떤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 접근은 전 여전히 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2차전지뿐이 아니라 성장주, 로봇주라든지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주들은 오늘 평균 뭐 2차전지만큼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평균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AI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뷰노, 루닛, 뭐 JLK 같은 기업들도 평균 3에서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이 계속 차익선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쪽을 보신다라면 지난주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반등을 주지 못했었던 뭐 중국 소비주들, 일부 화장품주들 조금 반등을 좀 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저점을 좀 다지려고, 상승은 아니지만 저점을 다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크게 오르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밀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이닉스가 1% 정도 밀리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 거의 신고가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는 것이고 삼성전자도 뭐 7만 원 돌파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안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시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 지난주에는 뭐 성장주들, 낙폭 가드 종목군들을 강하게 반등을 줬다라면 지금 앞으로 보실 때는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이고 또 반도체라든지 조금 기대감이 좀 있는 섹터에 대해서 약간 선별적인 반응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주 초반에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셨던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모두 중동 리스크 관련된 테마죠. 방산이든 곡물이든 뭐 LPG 관련된 종목군들이든 해당 테마주들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강한 종목군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TCC 스틸이나 아니면 장비 관련된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성장주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피로감이 좀 차익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소비 쪽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나 그리고 반도체 쪽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많이 밀리고 있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던데요. 이 가운데서도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로봇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10가지 종목에서 밀려난 채 지금 10위권에도 지금 11위, 12위, 13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트윈 관련해서 긍정적인 인상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얀센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이 휩쓸리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온 뉴스는 렉나자가 지금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승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통과를 좀 한 것인데 약평이 통과를 한 것인데요. 지금은 3차 치료제로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치료제가 위치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약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그 약이 맞지 않았을 때 2차 치료제, 또 그것마저도 내성이 생기면 3차 치료제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그 적용을 받는 부분, 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뒤에 밀려 있는 것과 앞에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내년에 상당히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얀센의 어떤 좋은 결과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차 치료제로 미국에서도 승격을 한다라면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로열티 수입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다라면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이상 유한양행이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상을 못했다든가 뭐 그러한 결과를 못 받았었던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그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큰 제약주들은 또 안정적인 의약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약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탄탄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좀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일단 7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어떤 분할 매수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유한양행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현재 2% 가까이 밀리면서 74,6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진입가는 매수가 지금 이하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빠르게 다음 따라가 말할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L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SL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탑티어 차량용 헤드램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LED 제품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수익성이라든지 매출을 급성장할 수 있다, 성장시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장 부분 분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본다라면 지금 어쨌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섹터는 자동차 관련된 섹터 그리고 뭐 조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뭐 기관 외국인 수급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29,0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가격에서는 한 번 정도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들 지켜보신다라면 충분히 단기 목표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4만 원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SL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3분기 실적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지금 0.16%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상승과 하락 번갈아서 이어지고 있고요. 35,500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둘 다 지금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1%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54%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양 지수 모두 앞으로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CTC 바이오 SOL을 꼽아봤고요. 마지막 따라가 마라 시간에는 유한양행과 SL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